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의 변화에 개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레 있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이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겠다. 그러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일단 법인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법인세율은 4개 과표 구간이 있는데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씩 세율이 인상이 돼서 최대 25%로 되돌립니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0.2%로 올라가는데요. 원래 거래세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전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높이겠다라는 거고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인데 지금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에 한해서 매겨지고 있다면 앞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크게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세제 조정으로 연간 약 8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얼마나 되나요? 사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2023년 말 기준인데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보유자는 사실은 6천 명 남짓에 불과하고요. 또 만약 10억 원으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은 2만 한 3천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전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인 걸 감안하게 되면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17%에 좀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투자자들이 많이 민감해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보게 되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25%까지 부과되다 보니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매물 회피용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매물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정부는 주가지수 5,000시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유동성을 주식으로 유인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증시세제는 반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정책의 이제 엇박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역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2017년, 2019년 대주주 기준이 100에서부터 강화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매도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가 늘어나서 단순 연결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건데 물론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펀더멘털, 기업 실적이나 아니면 유동성, 금리와 같은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이 주가에 영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연말에는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일이 연말 말일입니다. 말일 이틀 전만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든 세금을 받는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기준일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증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특히나 코스닥의 소형주의 경우에는 적어도 10월, 12월에는 이 양도성, 회피성 매물이 쏟아지니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렇군요.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논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라는 조세 원칙을 확고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9년에 이른바 이제 재벌급 대주주부터 과세를 시작했습니다. 최초에는 기준 금액이 100억 원,
뭐 50억 원, 25억 원, 10억 원 단계적으로 좀 낮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는 내고 또 누구는 내지 안 내고 이런 조세 불균형 문제 또 기준 변경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혼란이 커졌고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이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금투세 도입 직전까지 갔다가 이전 정부에서 10억 원 기준으로 후퇴했고 또 금투세 도입이 보류되다 보니 조세 체계 자체가 좀 흔들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장기적인 해법이 좀 필요하겠네요. 우리 주식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선진국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득 있는 곳에 이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거래세는 매기지 않고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에 부과하는데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기본 공제 수익 금액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장기 보유를 유도하면서도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좀 유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세는 통행세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봐도 내는 통행세도 걷고 있고 대주주는 양도세도 걷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식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MSCI 선진지수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거래세는 없애고 주식 양도세를 좀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정부의 세제 개편한 내용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도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장 기대했던 대목이 이 배당소득에 대한 이제 분리과세였습니다. 이자 배당이 지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최고 세율 49.5%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봤더니 최고 세율이 35%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개정안에는 최고 세율이 25%여서 오히려 좀 뒷걸음질 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 가운데 해당되는 기업은 한 13% 정도, 네. 오히려 삼성전자도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배당 성향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3년 평균의 5% 이상 매년 배당이 늘어야 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업황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배당 유인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모레 고위 당정 협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맞습니다. 지금 일부 절충안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서울의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4억 원 수준이다. 근데 이거는 대주주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다라고 대주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50억 원을 환원하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네. 일부에서는 절충안 20억 원에서 30원 사이의 절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정부 시행령 개정안 사안인 만큼 10일에 있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